안녕하십니까.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Q&A 시간입니다. 질문 남겨주신 것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룸 하단에 남겨주신 내용은 질문은 아토피 피부염에서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은 필요한가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피부에 좋죠. 그래서 발라서 아토피 피부염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 자체가 여러 가지 케미칼들에 피부가 예민할 수 있어서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아토피 피부염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거나 말씀을 나눠보면 뭔가 아토피 피부염에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하시고 뭔가 더 개선 방법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센터에서 또 오늘 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보습제 사용과 목욕을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133이라고 하죠. 보습제를 또 많이 크림 타입을 발라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시고 심플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학병원에 오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그러니까 병원을 돌다 오는 환자들도 그거만 정확히 강조해주면 반 이상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전에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크림 타입의 보습제, 약산성 비누 사용, 그리고 목욕을 저희가 강의하고 교재에서 배포드린 대로 정확히 하는 거, 그거만으로도 중증 아토피 천식도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설사 그것만으로 좋아지지 않아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도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133이 치료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 같지만 매우 효과가 좋은 관리 방법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 있는데 반복되면 아나필락시가 될 수도 있나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중에 아나필락시스가 될 수도 있는 녀석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희가 이제 꽃가루나 이제 이런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이, 또는 성인들도 많죠. 근데 과일이나 이제 어떤 사람은 채소, 견과류를 먹어도 이제 입안이 가렵거나 약간 붓는 느낌이 들거나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이제 닿는 부분만 좀 가렵고 불편한 경우들이 많은데, 가끔씩은 보통 한 10% 이상은 입안이 가려울 뿐만 아니라 전신에, 그러니까 음식이 닿지 않는 부분에도 이제 두드러기가 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향후에 아나필락시스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만 가렵거나 이런 것도 사실 불편하니까 먹는 걸 권하지는 않지만, 특히 그런 증상과 함께 혹은 그와 별개로 어떤 걸 먹었을 때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이거는 조금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고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그러면 입만 가려운 것처럼 좀 가볍게 느껴져서 요즘은 이제 저희 가이드라인 의사들끼리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란 말 쓰지 말자, 그런 얘기까지 나올 만큼 입안 증상이 있더라도 전신 증상, 그러니까 흡수돼서 두드러기를 만들거나 하면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벌에 쏘여서 쏘인 부분이 아무리 찐빵만큼 부어도 그것은 독에 의한 반응이지만, 그게 쏘인 위치 밖에서 다른 곳에서 막 두드러기가 나거나 발진이 나면 그럴 때에는 아나필락시스의 위험이 될 수 있다 하고 또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운동으로 천식 발작이 오는 경우에 더 이상 운동하면 안 되냐? 아닙니다. 운동을 해야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천식 치료의 목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는 거지, 뭔가 제한을 자꾸 두는 게 천식 치료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이 천식이 심할 때 막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는 말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서 의사와 상의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천식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관리를 잘하면 대부분
뭐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천식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안심학교 또는 안심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그 환아 조사를 해보면 그 설문조사 결과가 다른 지역보다 천식의 유병률이 되게 낮게 나옵니다. 천식이 적게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 적게 있는 아이들의 그 천식으로 인한 결석률이나 응급실 방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 천식이 있는 아이들이 천식인 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심한 아이들만 그 천식이 있는 것으로 저희 설문에서 잡히고, 또 그 아이들도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면 천식 아이들이 천식으로 아직 천식인 줄 잘 모르고 있다. 두 번째는 천식인 아이들도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의 취지로 볼 때 천식의 증상, 그러니까 비염이 심하거나 뭔가 몸이 안 좋고 감기에 걸렸을 때 특히 밤에 좀 숨이 답답하고 가랑가랑하면 천식이다. 그런 게 가끔이라도 있으면, 콧물은 가끔 흘려도 병이 아니지만 가끔이라도 숨이 답답한 건 이건 병일 수 있다라고 해서 꼭 의사와 상의를 하고, 의사가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그런 증상이 금방 좋아질 수도 있지만 실상 증상과 별개로 그 기관지에 있는 염증이나 폐 기능이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사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충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 학교에 또는 그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 있는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널리 퍼뜨려서 그 뒤늦게 천식인 줄 알고 이미 폐 기능이 떨어지거나 중증화돼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면은 참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 개,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의 이제 털에 대한 질문이고, 그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고양이 같은 경우가 사실 강아지보다는 조금 더 이 알레르기 일으키는 성향이 좀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알레르기가 없다면, 그 증상도 없고 검사를 해서도 뭐 그럴 그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온다면 동물을 키우지 말라고 저희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써 비염이 있거나 벌써 뭐 고양이나 강아지하고 놀면 어떤 콧물 재채기나 이런 불편함이 생긴다 그러면 사실은 피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고양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이가 없는 데로 가면 금방 좋아지느냐, 그게 아니라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뭐 털이나 분비물들이 이렇게 집에 있게 되면 대청소를 하고 해도 고양이를 없앤 뒤에 그래도 거의 6개월 정도는 그 고양이의 영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다면 피하는 게 좋고, 피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뭐 워낙 예방접종, 백신 접종이 이슈가 돼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고,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백신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지금 코로나 백신에는 아마 계란 성분이 있는 백신은 따로 없는 것 같고, 독감을 이제 매년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모든 백신이 다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독감의 백신에 있어서는 계란 성분이 없는 백신도 있거니와 계란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미량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뭐 위험성이 일반인과 동등한 것으로, 위험성이 더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냥 접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계란 성분이 있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시면 그래도 한 30분 정도 좀 지켜보시고 귀가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도 올려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증상이 없어도 아토피 피부염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예방약으로 바르는 게 좋은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아토피 피부염 같고 재발이 잦은 경우에는 약을 이제 의사가 예방적으로 조금 바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일주일에 2번.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바른다에 있어서 이렇게 단순히 말할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약을 어디에 바르느냐, 그리고 어떤 빈도로 바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어떤 약을 쓸 때 괜찮아져도 조금 더 쓰도록 의사가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좋아져도 일정한 스케줄을 다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쓸 때 충분히 의사 지시대로 특정한 약을 정해진 부위에 정해진 횟수만큼 바르는 것을 충분한 스케줄을 소화해야 그 뒤로 약을 쓸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쓰면 계속 반복적으로 약이 필요하고 그제서야 뭐 스테로이드 계속 써서 두렵다 이러면 약간 죽도 밥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쓸 때 정확하게 지켜서 쓰시고 그런 거를 통해서 자꾸 재발이 있다면 예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사용은 정확하게 의사와 상의하셔서 스케줄을 하시고 괜찮은데 왜 더 쓰라고 하지? 라고 할 때는 충분한 기간 써주는 것이 예방 효과도 있고 추후에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토피 피부염에서 스테로이드만큼은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자.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크림 타입의 보습제 그리고 약산성 비누 하루에 한 번 혹은 뭐 괜찮을 땐 안 쓰기도 하죠. 그렇게 하고 목욕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만 지켜도 대부분 좋아진다. 없는 듯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코로나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학교나 기관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교육 그리고 더 좋은 컨텐츠들을 노력해서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알레르기 관련 그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센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